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이 바람필 때 의심 가는 행동들 10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큰 기둥이죠. 가정을 떠받치는 큰 기둥.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외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내로서는 불안하죠. 초조하고. 한 번쯤 겪어보고, 부부라면 겪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말이죠. 외도와 불륜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한 사람이 바람 피면 누구랑 피우겠어요? 여자가 피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 100명이 바람 피우면 여자 100명도 바람 피는 거예요. 드러나는, 밝혀지는 게 대부분 남자가 많이 들켜요. 들키는 횟수가, 여자들은 바람을 펴도 웬만해서 안 들키는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남자들은 바람 피다가 잘 들켜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남자가 더 많으니까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하는데, 남자가 100명이 바람 피우면 여자도 100명이 바람을 피운다. 상대성이니까 1대1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 10명에 여자 하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남자 10명 여자 하나, 이게 아니잖아. 1대1로 바람을 피우잖아요. 짝짓기. 여자들은 바람을 피우더라도 남편이 출근하고 그 이후에 바람 피러 돌아다니잖아요. 바람 피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저녁상 차려놓으면 어떻게 알아? 남편은 몰라요. 전혀 모르지. 그런데 이 남자들은 틀려요. 남자들이 잘 들키는 이유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을 같은 패턴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진 행동에 대해서는 아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는 여자들이 몸에 뿌리고 오면 그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몸에 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나. 집에만 있는 여자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 상간녀가 향수를 뿌리는 여자면 향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남편의 옷을 받아들였는데 긴 머리에 여자 머리카락이 옷에 묻어 있던가 안쪽에 묻어 있던가, 뭐 의심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남자가 낮에 샤워를 하면, 그리고 그 모텔의 샴푸나 스킨 이런 거, 비누, 이건 좀 집에서 쓰는 그 샴푸나 비누하고는 틀려요. 독특한 향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향이 몸에 이제 샤워를 했기 때문에 몸에서 난단 말이에요. 남자의 몸에서. 근데 좀 한두 번 겪어본, 말하자면 바람 피는 베테랑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겠지만, 샤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샤워를 안 하게 되면 아내가 바로 그 냄새로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첫 번째가,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의상이라던가 좀 사람이 깔끔해져요. 특별하게 뭐 외모에 신경 안 쓰고 뭐 옷도 있는 거 입고 다니고, 나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 아무래도 몸에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싶고,
안 깎던 수염도 좀 깎고 싶고, 예? 그리고 혹시나 뭐 이 냄새, 몸에서 냄새라도 안 나나, 응? 그래서 이제 향수도, 남자용 향수도 좀 새 걸로 사고 한번 뿌려보고 다니고, 좀 스킨이라든가 로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이제 막 변화를 주는 거지, 자기한테. 이제 가꾼다고 해야죠, 가꾼다고. 이제 조금 의심이 들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내 남자가 좀 가꾼다는데 뭐 불만이 있겠어요? 내 남편이 좀 멋있게 하고 다니고 싶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은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점점 심해져. 이게 씀씀이가 커지고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지. 카드 같은 건 안 쓰지. 신용카드는 바로 노출이 되니까요. 그죠? 막 예를 들어 이제 외곽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뭐 시외곽, 바세권이라 그러죠. 네. 부동산 역세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바세권. 네, 바세권이라. 이 바세권을 돌아다니려면 첫째가 기름값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 보통 1시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기름값도 들 것이고, 또 그런데 또 음식값이 좀 싸질 않아. 비싸. 보통 2명이 가서 먹으면 4, 5만원씩 나오죠. 뭐 백숙 같은 거 먹을 리는 없잖아요. 남녀가 가가지고, 대부분 남녀가 바람 피면서 백숙 같은 건 안 먹잖아요. 그죠? 뭐 흑염소 이런 거 안 먹지. 근데 이제 정식 같은 거, 한정식, 그리고 무슨 이 특별한 이벤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보통 둘이 가면 4, 5만원이야. 4, 5만원. 토속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그런 거 먹으면 이제 현금 지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금도 쓰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현금으로 계속 지출해야 돼. 카드는 못 쓰겠고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남자가 바람 피면서 여자한테 돈 쓰게 하지 않잖아요. 남자가 다 내지.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닥이 나지.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쓰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도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받고, 대출로 외도를 즐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현금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노출이 되는 거지, 아내한테. 외도를 하면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바람 피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신경 쓰는 게 시간이요.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출근해서 회사 일도 해야 되지. 낮에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외도를 부족한 이 시간을 주말에 이제 대부분 만나게 되는데, 이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은 포기를 해야겠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럼 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한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해.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스포츠 동호회지. 동호회 가입하는 것도 아주 되게 치밀해요, 남자들이. 이 골프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자전거, 갑자기 이런 거 안 하던 거를 취미를 붙인다고. 골프, 자전거, 무슨 등산, 왜 이런 걸 하느냐?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축구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운동 동호회는 안 해. 배드민턴이나 축구, 또 야구, 무슨 뭐 탁구 이런 거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일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고정적으로 매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던, 무슨 동호회, 무슨 이제 동호회 행사를 하던, 동호회 스포츠 대회를 하던 고정된 데서 해요. 그러면 그런 데서 하다 보면
아내가 느닷없이 와서 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없어. 그럼 바람 피려고 딴 데 가서 바람 피고 있으니까 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느닷없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골프나 자전거, 등산 이런 거는 시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멀리. 내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내가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 거야? 자전거 타고 쭉 갔는데. 자전거 갖고 자전거 복장하고 나오면 내가 자전거를 타는지 여자를 만나서 으쌰으쌰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꼭 등산은 내가 산에 갔다는데 산에 쫓아올 거예요? 어느 산, 물론 뭐 치악산을 갔다고 하면은 치악산 오라 이거지. 치악산 어디 있는 줄 알겠어? 응? 등산 갔다 그러면 갔는 줄 알겠다 하겠지. 그럼 내가 마음껏 바람 필 수가 있고. 또 골프 라운딩 하는데 들어오나 못 들어오지. 확인도 불가해. 쫓아오지 않는 한. 이런 운동을 또 교묘하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늦게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응? 평소하고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왜 늦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바쁘다, 뭐 구구절절히 해명을 해. 자기가 늦은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럼 아내는 묻지도 않은 말을 왜 대답하지? 늦게 왔으면 늦게 온 거지? 의심이 갈 거 아니야. 참 남자들이 그런 데서 많이 들키는 것 같아요. 이 휴대폰. 이 휴대폰에 이제 첫째가 뭐 다 알죠. 뭐 잠금 장치를 휴대폰 잠금 설정을 해놓는 사람은 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부부간에 휴대폰을 잠가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홀딱 벗고 둘이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인데 휴대폰을 왜 잠금 장치를 해놓고 살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사생활은 지켜줘야죠. 사생활은 지켜줘야 되지만 휴대폰까지 잠가 놓고 살 정도면 그 믿음이 이미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휴대폰을 비밀번호 풀어놓으면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잠겨 있으면, 휴대폰이 잠겨 있으면 나도 궁금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용이 뭘까? 궁금해. 근데 이게 풀려 있으면 보고 싶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어놨겠지 하고. 요즘에 휴대폰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폴더폰인데 이 화면이 이렇게 된 휴대폰을 잠가 놓더라도, 잠금 설정을 해 놓더라도 자동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신기술이 새로운 기능이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 가지고 올라오는데, 휴대폰이 잠겨 있는데도 문자나 카톡이 오면 여기 이렇게 잠깐 떠요. 무슨 내용이, 뭐 자기야 사랑해, 뭐 문자를 상간녀가 보냈으면 자기야 사랑해, 지금 뭐해, 나 잠이 안 와, 자기 보고 싶어, 문자가 톡톡 떠. 그럼 이렇게 탁자에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띡, 사람 돌아버리지. 그 문자 보면 안 돌겠어요? 이 휴대폰이 문제긴 문제예요. 자동으로.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정도 내가 안 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그게 이제 보이는 그런 휴대폰. 이 폴더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뜨고, 그런 기능 때문에도 많이 들키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을 또 안 잠그고 잠금 설정을 안 해놓은 사람이 갑자기 또 잠금 설정을 해놓는다던가, 그리고 평소에 샤워하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놓고 다니던 휴대폰을 어느 날 갑자기 엄청 신경을 써.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경을 쓰고 샤워실도 갖고 들어가고 잠잘 때도 벽에 밑에다 놓고 이렇게 신경을 써. 이건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이지.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은 100% 당연히 변하게 마련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바람을 피게 되면은 잠을 푹 자질 못해요. 바람 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잠을 푹 잔다 해도 몇 시간 못 자.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상대해야 하잖아요. 집에선 아내, 집 밖에선 상간녀를 상대해야 하잖아요. 잠자리도 아내와 하고 상간녀와 하고, 물론 상간녀와의 잠자리로 인해서 아내와의 잠자리는 횟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낮에 상간녀와 모텔에 가서 한바탕 했는데 집에 와서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체력이 뻗치겠어요? 물론 그러고 나면 푹 자겠죠. 피곤해서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은 당연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물론 바람을 안 피는 사람도 잠을 못 자면, 나 자체도 그래요. 잠을 못 자면 낮에 일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요. 예민해지고.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일이 잘 되거든요. 모든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는 누가 날 건들기만 해라. 건들면 가만 안 둔다야.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항상. 그리고 긴장을 하잖아. 아내 몰래 바람을 피니까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항상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 뭔 일을 해도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은. 그러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어느 날, 당신 요즘 조금 이상해. 여자 생겼어? 이 말 한마디 나오는 순간 이 예민한 이 진짜 바람피는 남편은 폭발을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되도 않는 말, 뭘 보고 그러느냐 막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아내는 수상한 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지. 그러면 이 남편은 느닷없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짧은 생각에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한 걸 또 질문을 해, 아내가. 그러면 또 짧은 순간에 또 거짓말을 만들어 또 얘기를 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예민한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큰 소리가 나지.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왜 갑자기 내가 멀쩡한 남편을 갖다 바람피는 남자로 만드냐, 막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큰 소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더 이상 거짓말을 만들 수가 없어. 만들면 만들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앞에서 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장성산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이제 꼬이는 거지. 이거와 이게 안 맞아.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러다 보면 이제 예민한 성격에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욕까지 튀어나오지. 욕까지. 그 욕까지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가지. 그 욕이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일단 욕이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폭력이야. 바람피는 정황이 보이던가 의심이 들 때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질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사람 잡는다니까. 진짜 조심해. 물론 남편이 바람을 안 피는 상황에서 물어봤다면 아무 일 없어. 허허 웃고 끝날 일이야. 절대 화도 안 내. 해명을 하질 않아. 왜? 바람을 안 피는데 해명할 게 없잖아. 진실만 말하고 딱 끝내버리면 되잖아. 욕 나올 일도 없고 폭력이 나올 일도 없어. 그런데 바람 피는 남자한테 바람 핀다는 거를 의심한다는 거를 질문을 하면 반드시 큰 소리 나고 욕 나오고 폭력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그래, 바람 피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내가 질문을 하면, 의심을 하면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내는 진실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건데, 남편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실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만들다 보면 짜증 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풀리질 않아. 그럼 짜증 나잖아. 막 엄청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옆에서는 자꾸 다 그쳐. 빨리 해답을 내놓으라고. 그럼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로만, 이게 진실이면 술술술 나오지. 그냥 짜증 낼 것도 없이 술술술 나오지. 근데 이게 거짓이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믿을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저 사람이 믿을까? 한 번 거짓말이 시작이 되면 생활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루의 생활 자체가 거짓말이 돼가지고 모든 게 거짓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응? 이게 라이터인데 볼펜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걸 글씨를 써야지. 끝까지 글씨를 쓰는 볼펜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 계속 이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그냥 숨기는 게 많아지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아예 말을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이 되지. 심하면 이제 별거 하지 별거. 각방 쓰는 거죠. 바람을 피는 남자는 집에 오래 안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완전히 확 줄어요. 낮엔 일해야지. 잠깐 만나서 즐기는 거 하루 종일 있고 싶거든. 같이 상간녀와 여행도 다니고 싶고 같이 어디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그러다면 그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요. 이 바람 피는 사람은 집중을 못해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붕 떠 있어. 안절부절 못하고 들락날락. 괜히 휴대폰 들고 담배 피는 사람 같으면 담배 피러 나갔다 들어왔다. 슈퍼 가서 맥주 하나 사와야겠다. 맥주 사러 간 사람이 1시간씩 걸려. 저 코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슈퍼 갔다 오는데 통화하는 거지. 통화. 문자 주고받고. 이게 낮에 만났을 텐데 왜 저렇게 만날까? 아니에요. 이게 낮에 만나고 헤어졌잖아요. 통화를 또 하고 싶어. 그리고 아내가 모르잖아. 근데 상간녀한테 나는 싱글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외면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물론 내가 유부남이다고 얘기를 하고 만나면 전화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을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단돌이를 하러 나가는 거야. 단돌이. 잘 와 있으니까 잘하고 뭐 그런 통화. 그리고 다음 내일의 약속 혹은 뭐 주말 약속 이런 거 잡고 뭐 그러려고 통화하는 거지. 뭐 연인 단순하게 나이 들어서 여자를 새롭게 만나잖아요. 상간녀를 만나면 그 젊었을 때 여자 데이트하던 때를 생각하면 돼요. 데이트 처음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떨어지기 싫고 막 그런 사이가 되는 거야. 나이를 먹어도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는 거지. 연애질. 예.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당연히 가족은 뭐 등한시하고 집에는 들어오기 싫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뭐 가족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내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한참 불이 붙었는데. 근데 물론 현명한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즐길 땐 즐기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한테 충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 남자도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가정을 벌다시피 하고 외도를 한다는 거. 당연히 전화통화는 안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상간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딱 왔어. 받겠어요? 누구라도 안 받지. 근데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하고 이렇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내 뭐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애기 엄마 상간녀가 봤어. 상간녀가 이렇게 봤어. 기분 안 나쁘겠어 상간녀가? 상간녀는 이 남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 남자인데 그 자리에서는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남자지만 이 지금 자체 같이 있는 동안 자기 남자인데 다른 여자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그럼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남자는 배려한답시고 전화를 무음으로 한다든가 진동으로 한다든가 전화벨이 울리면 몰래 이렇게 보고 안 받지.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전화해봐. 이런 행동이 2번, 3번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한데 화장실이나 계단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이야 저 시끄러운 데 있었어 뭐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몰랐어 무음으로 해서 몰랐어 회의 중이라서 몰랐어.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몇 날 며칠 꼭 특정한 시간 그 시간대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수상하다. 바로 수상하지. 결혼하고 평소 묵묵하고 과묵하고 말도 없던 남편이 오늘부터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아내한테 되게 잘해줘. 그리고 오늘이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선물 사가지고 들어와. 일부지만 상간녀한테 선물을 살 때 아내의 선물도 하나 작은 거라도 사요. 일부에 특히 일부. 응? 아내한테 죽을 때까지 선물 하나 없던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거 하나 비싼 거 사주고 아내 거 하나 작은 거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미안하니까. 그래도 조금의 미안한 마음은 있으니까 사고 들어온다고. 응? 그런 일도 자주 있어. 상간녀한테 자주 선물을 하잖아. 그리고 잘해줘. 아내한테 나긋나긋하고 아주 잘해줘.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왜? 인생이 재밌거든. 행복하거든. 졸지엔 여자가 2명이 생겼잖아. 지긋지긋한 아내와 계속 살다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잖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또 얼마나 재밌겠어. 짜릿하고. 이게 몰래 하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 몰래 남들이 몰래 남들 눈 피해서 몰래 하는 게 재밌어. 외도도 재밌고 행복하지. 새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생기가 돌고 이제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뭐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행복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그 바람을 안 피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보면 미친 거지. 미친 사람이지. 뭔가 이제 신변에 뭐가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지. 그 길보예요. 그 길보. 남자가 아내한테 아무 특별한 일도 없이 선물 사갖고 온다는 건 물론 극히 일부지만 결혼하고부터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붙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홀딱 벗고 살잖아요. 홀딱 벗고 밤에는 그죠? 둘이 한 몸이 되잖아. 침대에서 그 생활을 수십 년간 하다 보면 서로가 피가 섞이잖아요. 섞이고 몸이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뇌가 합쳐지진 않지만 둘이 같이 붙은다 생각하면 돼요. 몸과 마음이 텔레파시가 통해요. 아내나 남편의 신변에 조그만 변화가 있고 행동에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아버려요. 배우잖아. 아내는 남편이 조그만 행동에서도 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탐정 현직에 있을 때 의뢰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뢰인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고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 가서 뒹굴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 희한한 꿈도 다 있다 해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돼버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그날 그 시간, 낮잠 자는 시간에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서 으쌰으쌰 했는데 그 내용이 꿈속에 나타난 거지. 아내의 꿈속에. 정말 소름 끼치는 진짜 의뢰건이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텔레파시, 서로의 텔레파시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오로지 배우자밖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잠자리는 한순간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체위 변화는 한순간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이건 남편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상간녀와 잠자리를 하면서 가졌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아내한테 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좋아하는구나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상간녀는 100% 내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에서도 해보고 뒤에서도 해보고 위 아래 뭐 이것저것 다 해봐. 그러니까 상간녀가 좋아하더라는 걸 알잖아. 나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또 상간녀와 또 다른 체위를 하고 그걸 또 다시 아내에게 또 해보고. 이 잠자리의 체위의 변화는 어지간해서 부부 사이에서는 바뀌질 않아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게 시도가 된다면은 그건 뭔가 남편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거지. 아내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존재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잠자리예요. 잠자리에서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부부 사이에 이 잠자리의 체위나 이런 변화를 주는 거는 상당히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됐다는 거는 심각하죠. 남자들은 여자하고 틀려서 이 육체적 관계를 끝을 내려면 남자만의 특유의 액체를 발사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근데 이 액체가 남자가 주기적으로 배출을 안 하면 쌓여요. 꽉 찬다는 얘기지. 무지막지하게 꽉 차요. 터질 듯이. 근데 남편이 보통 이 꽉 차게 채워지는 게 보통 뭐 5일에서 일주일이면 꽉 차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안 하다가 아무 관계를 안 하다가 갖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발사되는 강도나 느낌이 여자가 받아들이기에 틀리겠죠. 양도 틀리고, 그죠? 이만큼 말하자면 풍선을 불어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풍선을 최대치로 그냥 물을 가득 채워놨어. 풍선을 이만큼. 그러다 갑자기 폭 터뜨려봐. 그러면 퍽 나와버리겠지. 근데 풍선에다 요만큼 물을 채웠어. 터뜨려봐요. 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여자들이 안다니까. 남편이 양이 왜 이렇게 줄었지? 보름을 안 했는데 양이 요거밖에 안 나와? 혼자 했나? 혼자 대낮에 화장실 가서 했나? 어느 미친 사람이 대낮에 혼자 화장실 가서 응? 혼자서 그거 잡고 하겠어? 그죠? 의심 가는 거지. 여자들은 예민해서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양으로 한다는 거지. 여자의 촉을 무시하면 안 돼. 여하튼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하는 과정 이거 참 고통스럽거든. 시간도 길고.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못해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바람 피는 것 같으니까 이혼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증거를 수집해서 들이대고 이혼을 한다 해도 힘든 거예요.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 최후의 선택.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게 이혼보다도 경제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남편한테 의지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해버리면 이 경제적인 건 누가 해결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서 남편은 포기하고 돈만 보고 살면 돼요. 남편을 그냥 은행의 ATM 기계다 생각하고 돈만 보고 살면 돼. 응? 형식상 서류상 남편으로만 두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괴롭겠지.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는 쟤는 남편이 아니야. 남편을 생각 안 하면 되잖아. 서류상 남편이고 남편을 생각 안 하면 되잖아. 이혼하고 따로 사는 거와 남편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와 똑같지. 이혼하면 그나마 들어오던 쥐꼬리만한 돈도 안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벌어서 써야 되잖아.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동안 부부로 지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 그럼 재산 분할하니까 몇십억이 나한테 돌아와. 그럼 그걸로 애껴 쓰면서 혼자 즐겁게 살면 돼. 그죠? 하지만 쥐뿔도 없어. 진짜 쥐뿔도 없어. 이혼해봐야 건질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위자료 받을 것도 없어. 응? 그러면 이혼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혼하고 살아도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물론 바람 피는 남편 곁에다 두고 사는 게 쉽진 않아. 괴롭지. 그렇지만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남편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쟨 남편이 아니다. 그냥 은행 ATM 현금 인출기다 생각을 하고 벌어다 주는 돈 차곡차곡 모으고 그러고 살면서 그냥 인생 설계를 해. 미래의 나의 인생을 설계를 하려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바람 못 피워? 그 설계를 하려는 거예요. 설계.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덜컥 이혼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색하지 말고 그래 마음 놓고 즐기면서 살아라. 두고 보자. 포기하세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단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하나 대비를 해야지. 증거 수집을 해야지. 남편이 바람피는 거에 대한 거. 응? 하나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응?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즐기면서. 그죠? 훗날을 대비해서. 썩은 바보 못난이 남편이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지 잘났다고 바람피는 거 웃어 넘기면서 즐기면서 증거 수집을 하나씩 차곡차곡 하시라는 거.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쥐뿔도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바람피다가 갑자기 떼돈을 어디서 벌어올지도.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당장 이혼하려고, 응? 이혼하고 싶다고, 응? 못 참는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앞뒤 분간 없이 그냥 이거는 불법이고 이건 합법이다 설명을 하면 잃는 것보다, 불법을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면 할 거다, 이런 심정으로 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증거 수집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나중에 진짜 이혼을 해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랑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쓸데없는 말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 그리고 이제 내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람피는 아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도 설명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